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팀장으로서 업무 지시와 이 성과 점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노하우에 대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질적으로 좀 우수한 업무의 성과, 그러니까 일 잘했다 이거죠. 그게 양쪽으로 그냥 잘한 게 아니라 질적으로 잘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려면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자율성입니다. 어토노미를 주는 거죠. 자율성을 주는 거. 이 여러 이론들이 이제 주장하고 있기도 하고 다양한 실증 연구 결과들도 존재를 합니다. 자, 이러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 좋은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리더 입장에서 이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 막상 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힘드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일을 망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리더의 눈으로 바라보면 뭐 저도 그랬는데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갖춘 실력 자체가 야 너무 부족하다. 정말 부족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더 답답할 때는 해당 구성원이 실제로 가진 실력에 비해서 스스로를 너무 이렇게 고평가하는 거죠. 이 근자감 같은 거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 같은 게 있는 경우가 더 답답한데 이런 구성원들이 또 자존심은 또 엄청 강해요. 그래서 피드백이든 뭐 코칭이든 이런 것들 잘 안 받아들이거든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제 팀원 중에서도 예전에 이런 팀원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좀 스스로 깨닫게 하는 뭐 이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걸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하튼 이렇게 자율성을 주려면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적으로 우수한 어떤 업무의 성과를 만들어내려면 결국은 이제 자율성을 줘야 한다니까 여기서 이제 좀 팀장님들께서 좀 써먹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제 어떤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브레인스토밍 하시는 거를 이걸 좀 요구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이제 구성원이 이제 어떤 뭐 아이디어나 솔루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팀장님들께 보고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상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예상한 리스크가 뭔데 미리 그러니까 좀 미리 리스크를 좀 판단해 보고 이 리스크를 또 어떻게 그러면은 관리할 것인가 이런 방법도 어느 정도 좀 생각해 오라는 거를 꾸준히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보고를 받으실 때마다. 그러면 팀원들은 좀 자연스럽게 어떠한 솔루션이나 방안을 좀 기획을 하면서 리스크에 대해서 최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한 이제 리스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 훈련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지속되는 이제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이렇게 오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은 뭐 물으실 필요가 없이 알아서 이제 잘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구성원을 육성시키는 이제 방법 중 하나인 거죠. 이 업무 지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나면은 구성원이 업무를 좀 잘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꾸중하시거나 꾸중 막 하시거나 또는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행동이 심리적으로 이제 일단 저항을 일으킨다는 거죠. 아, 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저항을 일으키거나 또는 방어 기제를 탁 발동을 시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팀장님들의 리더십에 이제 타격을 주기도 하고 또 작은 문제이지만 방어 기제로 인해서 이제 이 문제가 수면에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얘가 무거워가지고 묵은지 마냥 그래서 더 큰 문제가 딱 돼가지고 이제 그때 마주하면은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엄청난 커스트를 이제 수반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작업 문제라도 이렇게 좀 잘 드러날 수 있게끔 하려면 절대 구성원들을 꾸중하시거나 비난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프로젝트와 같이 이제 특정한 목표, 이제 기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런 이제 업무들 있잖아요. 어떤 특정 기간 가지고서 어떤 특정 목표를 가지고 할 때, 이럴 때는 업무가 좀 전체적으로 끝나면은 반드시 해보셔야 되는 게 AAR을 좀 해보셔라. After Action Review. 이걸 좀 해보실 것을 권해드리는데, 이 방법 되게 쉬워요. 간단합니다. 이 해당 업무를 좀 수행한 이런 이제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잘된 일은 뭐고, 왜 잘 됐는지 원인도 따져보고, 그래서 이제 리더 입장에서 이제 이런 거예요. 잘된 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떤 일이 잘 됐습니까? 왜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유도 물어보셔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내적 요인을 좀 먼저 물어보신 다음에 그다음 외적 요인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이 내적 요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해당 구성원이 본인이 열심히 잘한 거, 이 노력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뭐였냐? 본인의 어떤 뭐 실력, 지식 뭐 등등 이런 거. 당연히 이 과정에서 인정과 칭찬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뭘 또 따져봐야 되냐면 외적 요인을 갖다가 이제 또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뭐냐?
그 본인의 노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운이 좋았던 거 있잖아요. 환경이나 뭐 인프라나 뭐 고객들이 도와줬다 등등 구성원 개인의 상황이 아닌 거 이런 것들도 예, 물어봐야 돼요. 예. 자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앞에서 이제 잘 된 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잘 안 된 일도 당연히 확인해야죠. 그래야지 개선 발전을 또 할 테니까. 그래서 잘 안 된 일을 확인하셔도 잘 안 된 일이 뭡니까? 이거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당연히 이유 물어보시는데 이때는 순서 좀 뒤집으셔야 돼요. 외적 요인을 먼저 물어보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핑계 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아니면은 처음부터 당신 뭘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이제 방어 기제가 이제 발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남 탓, 뭐 환경 탓 등등 예, 할 수 있게끔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팀장 입장에서 이거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 개인의 어떤 책임으로 몰지 말아야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 이제 김대리라는 팀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팀원이 엄청나게 좋은 기술을 예, 외부 교육에 가가지고 이제 배워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써먹으면 진짜 실제로 좋아지는데 이제 사무실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딱 써보려고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노트북이나 PC 사양으로는 이 해당 소프트웨어 있지도 않고, 예를 들면 뭐 소프트웨어 가격이 뭐 엄청 비싸. 이런 경우에는 이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그걸 잘 써가지고 더 좋은 성과를 내려고 했었는데 못 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업무 성과의 부진이 김대리 책임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이거 시스템이나 인프라 문제라는 거죠. 예, 이런 이제 외적 요인들을 당연히 따져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외적 요인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성과 부진을 갖다 개인의 책임이야 이런 식으로 몰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예, 구성원 입장에서는 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동기가 당연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순서 잘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방어 기체 낮추기 위해서.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계속적으로 진실되게 서로 예, 소통할 수 있고 또 더 나은 방법들을 계속 찾아갈 수 있다. 예,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앞으로 좀 이 더 개선시킨다고 하면 좀 어떤 방법이 좋을까? 뭐 이런 식으로 구성원들의 예, 이 다양한 의견도 좀 물어보시는 게 좋겠고 또 구성원의 어떤 성장, 예,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예, 자신의 어떤 역량을 앞으로 또 어떻게 키울 것이냐 예, 이런 이야기들도 좀 곁들이시면 예, 굉장히 좋겠다. 예,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